얘들아, 흐름은 똑같아. 흐름은 봐봐, 우리 삼각함수 배울 거예요. 함수야, 함수. 함수하면 뭐가 제일 큰 의의를 가져? 그래프 그래프 그릴 건데,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배우기 전에, 함수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물 배웠었죠. 지수의 확장, 거듭 제곱근,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 배운 다음에 비로소 뭐 했어?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오케이? 우리가 각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확장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봅시다. 잘 들어잉? 집중 안 하면 이거 평생 헷갈린다. 자, 각도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얘기를 하고 간다. 우리 중학교 때 얘들아, 각이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 각의 의미가 뭐예요? 각은 뭐예요? 각. 도형이다, 얘들아. 각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각도는 뭐야?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말이야, 각도를 뭐라고 배우냐면은 그냥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한 바퀴가 몇 도? 360도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0도부터 우리가 360도까지만 딱 얘기했던 게 중학교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오면서 이 각도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켜요. 오케이? 우리가 0도부터 360도. 선생님이 함수를 얘기하려면 결국에 정의역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실수 전체가 돼야 되거든. 근데 0부터 360은 제한적이잖아. 이런 거 싫어한다고, 수학자들은. 그래서 이 개념을 실수 전체로 확장시키려면 요 각의 개념부터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360을 넘어가는 각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 없어요. 중학교 때는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태권도 선수들 보면은 뭐 720도 턴발차기 막 이런 거 있지. 그거 하면 너네들은 직관적으로 딱 어떻게 이해해? 이 사람이 두 바퀴를 회전한 다음에 딱 발차기 한 거잖아. 맞지?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돌아. 그러면 몇 도 회전한 거야? 1080도 회전 뭐 이렇게 가잖아. 세 바퀴. 그치? 왜? 우리는 은연중에 애들아, 각의 개념을 360도를 넘어간 각도를 다 얘기하고 있었어. 어떻게? 회전을 통해서. 그래서 벌어진 정도라는 개념에서 얘를 회전한 양으로 개념을 바꿔요. 고등학교 때.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모든 실수 각도에 대한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0도, 그 다음에 720도, 1080도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각을 먼저 그려보면, 각은 반직선,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기준을 잡아요. 오케이? 기준을 잡고 얘를 이렇게 상상하는 거야.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회전한 양을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때 이거 이름이 다 있어. 기준이 되는 요 반직선 있지. 얘를 우리는 시초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인 이 선 있지.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동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쿄 아니고. 나 이거 항상 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잘 봐. 각도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어떻게 한다고?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도라고 하는 개념은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양의 방향은 얘들아 뭘까요? 요거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양을 우리는 각도라고 다시 재정의를 내린다. 자, 이렇게 방향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 그 애는 뭐가 되겠어? 시계 방향이 되겠지.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마이너스 몇 도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거야. 오케이?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가면은 그 각도는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면은 72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실제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내가 요 각도를 선생님이 30도라고 얘기해 볼게요. 오케이?
30도라고 얘기하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양의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했다 해서 30도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고요. 각도를. 오케이? 근데 이제 회전한 양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순간 요 한 각에 대한 각도는요, 하나로만 고정이 되지 않아. 봐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 이만큼 떨어져 있지만 얘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요만큼 더 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럼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거기에다가 30도만큼 더해주니까 몇 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 390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두 바퀴 돈 다음에 두 바퀴 돌아서 그 다음에 30도만큼 간 거일 수도 있잖아, 회전해서. 오케이? 그럼 720도 간 다음에 얼만큼? 30도 더해주니까 750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각도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 음의 방향으로 봐봐. 마이너스 한 바퀴 돌아. 마이너스 360도 돌고 30도만큼 가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몇 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얘는?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음의 방향으로 330도 회전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30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각 도형 자체는 하나인데 이 각 도형 하나에 대한 각도는요, 하나로 표현되지 않아, 이제는. 여러 개로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들아 이거 몇 도야? 30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이제 중딩이고요. 고딩은요, 야 이거 몇 도야? 라고 물어본다면 30도 또는 390도 또는 750도 또는 마이너스 330도 이거 계속 만들 수 있지, 얘들아. 회전한 만큼 만들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고딩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매번 근데 대답할 때마다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요거를 조금 규칙을 좀 찾아보면, 자 330도는 얘들아 회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330도에다가 회전은 얘들아 한 바퀴 회전하면 몇 도야? 360도죠. 360도를 몇 번 한 거예요? 빵번 한 거예요. 빵번. 얘는.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얘들아 30도에다가 더하기 얼만큼? 360도를 한 건데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 바퀴 회전한 거다 해서 곱하기 1.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750도는 몇 바퀴 회전한 거야? 두 바퀴. 그럼 360도를 몇 번? 두 번 곱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마이너스 330도 얘는 30도에다가 더하기 360도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했으니까 걔는 곱하기 뭘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얘네들이 표현된 게 지금 규칙이 좀 보여. 30도는 고정으로 다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360도 이건 바퀴수를 의미하는 건데 바퀴수도 고정이고, 결국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야? 몇 바퀴 회전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라고 하는 거는 3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바퀴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화시켜서 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30도에다가 더하기, 오케이? 360도에다가 곱하기, 얘들아 n인데 n은 무슨 수가 돼야 되겠어요? 정수.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다 이 한식으로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얘들아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이 각이 나타내는 뭐야?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일반각 개념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봐봐. 우리가 보이는 요렇게 딱 보이는 요 각도를 쌤이 알파도 요렇게 놔둬볼게. 오케이? 응? 그러면 실제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얘들아 각도는 하나예요? 아니요. 하나 아니라 그랬어. 무수히 많다 그랬어. 하나씩 표현해볼까? 그냥 그거 자체로 알파도도 얘기 되겠지. 맞니? 얘들아 선생님 봐봐. 그 다음에 알파도에다가 양의 방향으로 그냥 한 바퀴 더 돌려도 유지되죠. 그러면 360 곱하기 1 이렇게도 표현되고, 알파도 더하기 360도에다가 두 바퀴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도 더하기 360도에다가 뭐야? 마이너스 한 바퀴 돌려도 되는 거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애들 있지. 맞아요?
이 각을 나타내는 각도는 무수히 많다 그랬어. 얘네들을 우리가 뭐야?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알파도 더하기 얘들아 360도 곱하기 뭐야? 정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n은 정수 이렇게 된다. 자, 얘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 뭐예요? 자, 얘를 동경이라고 했을 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각. 오케이? 이해됐어? 이게 일반각 개념이야, 얘들아. 알겠니? 각이 하나 주어져 있어. 각도는 몇 개야?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일반각으로 표현해봐 라고 한다면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식 하나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요 각에 대한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또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됐니? 연습 하나만 해볼까요? 자, 딱 주어져 있는 거는 얘들아 요만큼은 60도래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각도는 몇 도예요? 60도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몇 도라고 얘기하면 일반각으로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요렇게 해주면 돼요. n은 무슨 수? 꼭 정수여야 돼.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이는 각 있잖아, 딱. 대표적인 각. 요 대표적인 각 하나 써주고 뒤에다가는 뭘 써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몇 바퀴 회전했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이너스 한 바퀴, 바퀴 수를 의미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얘들아 각을 볼 때 있잖아요. 보이는 각만 얘기하면 안 돼. 알겠어? 딱 눈에 봤을 때 60도니까 60도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뒤에 뭐가 숨어져 있다, 얘들아? 바퀴수가 숨어져 있다. 알겠어요? 얘는 뭐야? 420도도 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360 곱하기 2하면 720도 더하기 60 해주면 780도도 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300도도 될 수 있는 거고, 다 무수히 많은데 걔를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각으로 나타낸 게 일반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는 모든 각은 딱 주어져 있는 딱 보이는 대표각이 있어요, 얘들아. 이런 걸 대표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쌤은. 응? 그래서 이런 대표각 하나를 써놓고 뒤에 꼭 누가 숨어 있다? 바퀴수가 숨어져 있으니까 요거 꼭 잘 체크해 놓고.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들아, 야, 얘가 동경이면 쌤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했어? 기준이 되는 선. 시초선이라 그랬지. 그러면 시초선을 양의 X축으로 고정시키면 얘네들을 또 좌표 평면으로 옮겨버릴 수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각들을.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개념인 사분면 각도 얘기를 해볼게.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좀만 더. 자, 이거 Y축, X축, 0. 자, 세상의 모든 각들을 있잖아요. 시초선을 싹 다 어디다가? 여기 양의 X축 있지? 여기 요 부분에다가 시초선을 싹 다 고정시켜 버릴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동경의 위치들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모든 각들 다 여기다가 대응시켜 보면. 그랬을 때 얘들아, 동경의 위치가 요렇게 있어. 응?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얘들아, 얘는 몇 사분면 위에 있어요? 1사분면 위에 있지. 요 1사분면의 동경이 위치가 되면요. 오케이? 이때 이 각은 우리가 1사분면 각이라고 얘기해요. 몇 사분면 각? 오케이.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다면 얘들아, 오케이? 세타의 범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중딩 때는요, 1사분면 각의 범위를 얘기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단 작아야 돼? 90도보단 작아야 돼. 그치? 근데 말했지. 이제는 각은 얘들아, 뒤에 무슨 수가 숨어 있다? 바퀴수가 숨어져 있다. 그래서 얘 범위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얘들아,
우리 여기 90도보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90도가 아니라 더하기 얘들아 360도 곱하기 n이 숨어 있다. n은 무슨 수? 정수. 그 다음에 얘는 누구보다 커야 돼 얘들아? 0도보다는 커야 되는데 뒤에 누가 숨어져 있다? 360도 곱하기 n이 숨어져 있다. 요 범위가.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얘들아 우리는 몇 사분면각이라고 얘기한다고? 1사분면각. 그러면 얘들아 동경이 요렇게까지 위치해 있어. 그럼 얘는 몇 사분면각이라고 하겠어? 그렇지, 얘는 2사분면각인 거고. 얘들아 그럼 2사분면각의 세타의 범위를 얘기하여라 라고 한다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누구보다 작아야 될까? 일단 보이는 각 이거 80도보단 작고 90도보단 커야 되지. 근데 80도는 이제 80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80도 더하기 뭐가 숨어져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작고 누구보단 커야 된다?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그럼 마찬가지로 3, 4분면에 있는 각을 3, 4분면 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3, 4분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 세타의 범위 직접 얘기해봐. 자, 오른쪽에 들어갈 거. 그렇지, 얘가 몇 도야? 270도지. 보이는 각 얘기하고 270도 더하기 뭐? 그냥 360도 곱하기 n 바퀴수 넣어주면 돼. 여기는 18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4사분면각도 얘들아 여기에 위치한 각을 싹 다 4사분면각 이렇게 되고요. 세타는 얘는 27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얘를 360도라고 봐도 되지만 그냥 0도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냥 360도 0도는 어차피 여기에다 써놨으니까 더하기 곱하기 n 이렇게 써도 돼. 되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냥 360도 그래.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써야 되겠다. 왜냐면 요 n이랑 요 n이랑 맞춰줘야 되거든.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아 한번 얘기해볼까? 370도는 몇 사분면 각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얘 조금 쪼개보면 보통은 360이 몇 바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36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0이지. 그러면 걔는 1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한 바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고 10만큼 더 간 거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가서 10만큼 조금 더 가니까 한 이쯤 위치에 있을 거라. 몇 사분면 각인 거야 얘는? 1사분면 각 이렇게 얘기하면 돼. 마이너스 120도 얘기해볼까요? 마이너스 120도는 그냥 바로 확인돼요. 여기에서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가야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120도 가야 되지. 그러면 이만큼 가니까 이쯤 위치하겠지. 몇 사분면각? 3사분면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얘를 또 일반각처럼 표현을 해보면은 24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되니 얘들아? 이게 사분면각 얘기야. 가끔 이런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쌤, 여기 딱 90도일 때는요? 딱 180도일 때는요? 딱 270도일 때는요? 축에 있을 때는 몇 사분면각이에요? 사분면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해됐니? 축에 위치할 때는 어떤 각이 또 아니야. 몇 사분면각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딱 사분면각의 개념은 요 영역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 더 배워야 되거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각도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서 다시 배운 거야. 예?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이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었어. 우리가 기존에 각도를 얘기할 때는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얘기했지. 그거를 우리는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봤니? 알려줘. 이게 이제 뭐 0도, 뭐 30도, 뭐 360도, 뭐 이렇게 몇 도, 각도를 몇 도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걸 60분법이라 그래. 걔는 기준이 뭐야? 한 바퀴를 몇 도? 360도 해서 걔를 360등분 했을 때 하나를 1도라고 정의를 내린 거지. 왜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도라고 했을까? 과거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구가 뭐야?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옛날 사람들은 360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루 갔을 때를 1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60도라고 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누구는 360이 약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찌됐건 한 바퀴를 360도라고 얘기해서 1도를 그렇게 정의 내린 거를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각도 표현법을 또 새롭게 배운다. 다른 걸로.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호도법. 자, 얘는 한 바퀴를 360도로 정의 내린 거고요. 오케이? 호도법은 왜 호도법이냐면은 우리가 부채꼴 할 때 호의 길이 알지? 호의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각도를 표현했다라고 해서 뭐야? 호도법인 거야. 호의 길이를 이용한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얘도 단위 1이 뭔지 정의가 필요할 거 아니야. 봐봐요. 얘들아. 이렇게 시초선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요게 길이가 R짜리인 녀석이 있어. 오케이? 얘를 기준으로 이제 동경 이렇게 회전한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따라서 부채꼴을 그려지겠죠? 쭉 가다 보면은 딱 스탑 한다고. 언제 스탑을 하냐면요. 이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호의 길이 자체가 누가 될 때? R이 될 때 있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이렇게 동경이 움직이다가 요 길이가 R인데 요 호의 길이도 딱 R이 되는 순간이 딱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스탑. 오케이? 그때 스탑하고 요 중심각의 크기 있죠? 요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1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1. 근데 단위는 얘들아 도가 아니라 이제 라디안이라는 얘기를 써요. 라디안. 1라디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호도법의 단위는 얘들아 라디안이야. 라디안.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는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의 중심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각도를 얘기해 보면은 60분법으로 얘기하면 한 57점 몇몇 도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진다고 한들 이 각은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으면 닮음도형이기 때문에 중심각 자체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1라디안이 정의가 잘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근데 익숙한 건 60분법이잖아. 그럼 저 1라디안이 의미하는 호도법이랑 60법이랑 어떤 각을 의미하는지도 이제 60분법으로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거 전에 먼저 의문이 뭐냐면 뭐하러 굳이 호도법 배우냐 이거야. 우리 60분법이 익숙하잖아. 그치? 몇 도 표현하는 게 익숙한데 왜 굳이 호도법을 배우냐 이거야.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정당화하는 이유는 조금 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호의 길이랑 호의 넓이를 가지고 또 이용할 건데, 수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60분법보다 호도법이 주는 의미가 훨씬 많아요. 미분도 그렇고요, 적분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래서 호도법을 실제로 수학을 더 깊게 배워보면은 호도법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60분법보다. 의미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로 호도법으로 가줘야지 우리가 해석하기에 더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호도법을 배운다. 우리 편한 건 60분법인데. 근데 결국에 수학에서는 호도법이 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호도법을 배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에 호도법을 배우냐면은 봐봐. 이 중심각 있잖아. 요 각도가 이 호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바로 줘요. 봐봐. 내가 이제는 중심각을 여기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을 가지고 호의 길이를 얘기할 거야. 애초에 정의가 얘들아 1라디안이면 이렇게 쓴다. RAD만 따서 라디안이라고 읽고
이렇게 RAD만 쓰는 게 요 표현법이에요. 표기법. 자, 1라디안이면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얘들아 호의 길이는 뭐가 된다 그랬어? R 된다 그랬지. 반지름이 나온다 그랬지. 정의 자체가 있다. 그러면 얘들아 중심각이 2라디안이라고 한다면 요 똑같은 부채꼴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럼 그때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2R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3라디안이면 부채꼴 몇 개 붙인 거야 이거? 3개 붙인 거지. 중심각 요 1라디안짜리를 3개 툭 붙였으니까 호의 길이 얘기해봐 하면 R이 하나, 둘, 3개 붙어 있으니까 뭐가 돼요? 3R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어떤 규칙이 보여요? 얘들아 요 중심각에다가 요 숫자에다가 누구? 반지름 R만 곱해주면 바로 호의 길이가 툭툭 튀어나온다고. 그렇지. 3 곱하기 반지름 호의 길이, 2 곱하기 반지름 호의 길이, 1 곱하기 반지름 호의 길이.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 가지고 호의 길이가 바로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좀만 더 얘기해볼까? 루트 2라디안이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 어떻게 될까? 반지름 곱해버리면 된다고. 루트 2R? 이렇게 남는다고. 오케이? 이 숫자가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얘들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중심각에다가 반지름 곱해버리면 바로 뭐야?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호도법의 그 유용함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고.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얘들아 한 바퀴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한 바퀴 이제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중심각 호도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거꾸로 가면 되잖아. 반지름으로 뭐 해주면 돼 얘들아? 나눠주면 되지. 오케이? 야 집중해봐. 반지름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한 바퀴, 이게 한 바퀴가 됐을 때 요 중심각의 크기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를 얘기하려면 한 바퀴는 호의 길이 우리 이미 알고 있어. 공식에서 2파이 R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거꾸로 가봐. 이거 몇 라디안일까 그러면? 그렇지. 요 앞에 게 나오지. R로 나눈 2파이 라디안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면요 몇 도다? 얘가 60분법으로 얘기하면 360도다. 오케이? 그럼 이거 절반 때려봐. 파이 라디안은 몇 도가 되겠어? 180도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또 절반 때려봐. 2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60도는 몇 라디안일까요? 요거를 몇 분의 1 해주면 돼? 3분의 1 해주면 돼. 3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45도는 그렇지 4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지. 30도는 그렇지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얘기를 한다. 0도는 얘들아 몇 라디안이라고 얘기할까요? 0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되니? 그래서 앞으로 수학 이 세계관 안에서는요 60분법보다 호도법을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훨씬 많이 사용하면 뭐 한다 그랬어? 생략한다 그랬지? 그래서 앞으로 얘들아 호도법은요 이렇게 뒤에 라디안 요 기호를요 생략해서 써요. 그래서 그냥 숫자만 써버려. 그래서 앞으로 각도를 얘기할 때 어떠한 단위도 없이 숫자만 써져 있으면 걔는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고 라디안이 숨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야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래 라고 얘기하면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고 걔는 실제로 360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선생님 라디안이라는 이름 안 붙일 거야. 기호로도 안 쓸 거예요.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들아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야 라고 하면 몇 도? 360도다. 한 바퀴다. 그래서 진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들아 파이는 몇 도다 얘들아? 180도.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요거 하나로 다 추론할 수 있거든요. 얘들아 파이는 몇 도? 180도. 파이 라디안은 180도. 그러니까 파이는 180도. 파이는 180도. 그냥 머릿속에 꽉 외워놓으세요. 이해됐니?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다루는 무슨 각들이야? 특수각이지. 오케이? 특수각에 대한 얘들아 호도법도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 요 정도는. 알겠어요? 우리가 뒤에 가서 뭐 할 거냐면 야 150도 호도법으로 표현해봐 이럴 거야. 그럼 이거 바로 안 떠오르는데 뭐 하나만 생각하면 되냐면 파이는 몇 도? 180도. 이 등식 하나면 얘들아 얘가 몇 도가 돼주면 돼? 150도 돼주면 되지. 얼마를 나눠주면 150도가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도 더 쉬운 게 있어. 그냥 양변에다가 얘를 다 날려버리고 150 곱해버리면 되지. 그럼 180분에 150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5지? 오케이? 이렇게 날아가면 우변은 뭐가 돼요? 150도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호도법 되는 거지. 6분의 5파이 이렇게. 오케이? 요거 뒤에 가서 더 연습할 거니까 어찌됐건 얘들아 우리가 머릿속에 빡 지금 넣어야 될 거는 뭐다? 파이는 몇 도다? 180도. 파이는 몇 도다? 180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이 등식 하나는.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얘들아 각도를요 60분법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호도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호도법을 표현된 거를 우리가 60분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60분법으로 나온 거를 또 호도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왔다 갔다 이젠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 알겠지? 근데 의미는 호도법이 더 많은 걸 주어진다. 왜? 중심각을 알면 호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거든. 어떻게? 반지름 곱해버리면 돼. 자, 그러면요. 봐봐. 지금 여기까지 얘들아 싹 다 뭐야?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었지. 얘네들 하나하나 호도법으로 또 바꿔볼게. 알겠어? 자, 일반각 개념도 호도법을 써가지고 표현해볼게. 지금은 알파, 도 이렇게 돼서 60분법으로 되어 있었지. 자, 선생님이 얘를 중심각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거 세타다 얘들아 알고 있니? 세타라고 읽어요. 세타. 이거 번데기 모양. 세타. 세타. TH야. 세타. 어쨌든 이 세타 라디안인데 라디안 이제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보이는 게 세타래요. 그럼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세타 더하기 얘들아 360도는 몇 라디안? 2파이. 오케이? 2파이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정수해주면 되죠. 오케이? 근데 보통은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안 쓰고 n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2n파이 이렇게 씁니다. 호도법으로. 동의? 이거 따라오니? 오케이. 그럼 얘들아 얘네들도 싹 다 뭐야?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겠지. 자 얘는 어떻게 변하겠어요? 90도가 얘들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뭐야? 2분의 파이지. 맞아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이 바퀴수가 의미하는 건 2n파이. 오케이? 왼쪽 거는 얘들아 0도 더하기 2n파이 그냥 2n파이 이렇게 써버리면 돼. 얘들아 얘는 180도는 몇? 파이 더하기 2n파이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n파이 얘는 파이 더하기 2n파이 이렇게 호도법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270도는 몇 파일까? 얘들아 90도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지. 2분의 파이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2분의 3파이 더하기 2n파이. 오케이? 자, 얘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2n파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파이 더하기 2n파이. 이렇게 돼요. 다 호도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쉬었다가 이제 뒤에 문제들 쭉 풀어봅시다.